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지영 씨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었습니다. 오빠, 저 지금 오빠 집 앞이에요.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차가운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된 지영 씨였습니다. 얇은 가디건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빗물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제 나이 딱 50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는데 저는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내와 도장을 찍은 지는 벌써 3년이 흘렀네요. 20년을 넘게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 헤어지는 건 도장 몇 번 찍으니 허망할 정도로 금방이더군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제 갈 길 찾아갔고 저는 작은 이룸 아파트에서 홀짜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 아무도 없는 거실에 불을 켜면 그 서늘한 적막함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키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독, 그게 50살 혼자 사는 남자의 민낯입니다. 이런 저에게 유일한 활력소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민수였습니다.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녀석이죠. 민수는 저와 달리 15년째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영 씨는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올해 45인데 요가랑 필라테스로 몸매를 관리해서 그런지 30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살뜰한지 부부 동반 모임 때마다 지영 씨가 직접 구운 쿠키나 반찬을 챙겨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솔직히 남자 대 남자로 말하자면 지영 씨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아내, 그것도 30년 지기 목숨 같은 친구의 아내잖아요. 민수 저 자식은 참 복도 많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만 부러워했을 뿐 단 한 번도 불순한 생각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쳤고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저에게 진우야, 너도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사람 좀 만나봐라라고 툭툭 던지는 조언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우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민수가 묘하게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던 녀석이 제가 전화를 걸어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다, 다음에 보자며 황급히 끊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랄까요? 민수의 눈빛이 예전처럼 맑지 않았고 지영 씨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말을 돌리는 모습이 찜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찜찜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퇴근길이었습니다. 강남 쪽 거래처에 들렀다가 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낯익은 체격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은 뒷모습, 틀림없는 민수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곁에는 지영 씨가 아닌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강남의 한 호텔 로비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30년 우정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지영 씨 같은 여자를 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의 다정한 눈빛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지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민수만 기다리며 예쁜 미소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그녀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구의 비밀을 알아버린 고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맥주 몇 캔을 비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지영, 민수 아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민수 씨 요즘 이상해요. 오빠한테 무슨 얘기 안 하던가요? 지영 씨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섭더군요. 요즘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숨기는 민수의 행동에서 그녀는 이미 균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야. 너무 걱정 마.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핥혔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가 회사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며 만난 그녀는 제가 알던 지영 씨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짙었지만 슬픔은 가려지지 않았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인형 같았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수 씨 여자 있죠? 오빠는 민수 씨 30년 친구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영 씨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는 강남 호텔 앞에서 본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 씨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19년을 바쳤어요. 오빠, 내 청춘,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한테 쏟아부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지영 씨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필라테스를 하며 몸매를 가꾼 것도 비싼 화장품을 사고 예쁜 옷을 입은 것도 모두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답니다. 그런데 민수는 이제 지영 씨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는커녕 손 한 번 잡는 것도 피한 지 오래되었다더군요. 제가 매력이 없나요? 제가 그렇게 늙어버렸나요? 지영 씨의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라고 재수 씨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눈부신 여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네며 그녀의 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가 미친 거예요. 재수 씨 같은 여자를 두고 딴짓을 하다니 걔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 위로의 지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끝에서 전달되는 고독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위로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친구 아내를 챙겨주는 선량한 친구의 역할이라 스스로를 세뇌했죠. 하지만 지영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퇴근 후 혼자 술 마시던 시간에 지영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혼자 있기 싫다는 그녀의 부름에 달려나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목선이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 이야기를 배제한 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혼 후 느꼈던 고독,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참고 살았던 서러움들. 오빠랑 있으면 제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지영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년의 고독 때문이었을까요? 지영 씨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태원 거리를 걷는데 인파 속에서 지영 씨가 제 팔짱을 슬그머니 끼워왔습니다. 30년 친구의 아내라는 이성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체온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싫어요. 오빠랑 더 있고 싶어요. 지영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가 아닌 외로운 남자와 상처받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지독하게 내리던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저는 거실 불을 끈 채 베란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맥주 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맞는 비 오는 밤은 유독 더 시리고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고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영 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를 뚫고 걸려온 전화. 불길한 예감과 묘한 기대감이 동시에 심장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지영 씨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었습니다. 오빠, 저 지금 오빠 집 앞이에요.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차가운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된 지영 씨였습니다. 얇은 가디건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빗물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영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외박을 한다고, 그것도 당당하게 오늘은 그 애랑 있을 거니까 찾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19년을 헌신한 아내에게 던진 민수의 그 무심한 칼날이 지영 씨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죠. 저는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영 씨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좁은 거실 안에는 빗물 냄새와 그녀의 살결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비참해요. 그 인간한테 저는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 같은 존재인가 봐요. 지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속에는 민수에 대한 증오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도 제가 여자로 안 보이나요? 제가 그렇게 늙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 질문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3년의 고독, 30년의 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젖은 눈동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전달되는 그녀의 체온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은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요, 지영 씨. 당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민수가 눈이 먼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 씨가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서툴지만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30년 지기 박민수,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의 아내.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금지된 구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의 차가운 바닥을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베란다 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오히려 대담하게 제 목을 감싸 안으며 저를 깊은 늪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어둠 속에서도 탄탄한 곡선을 그리며 빛났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 민수도 도덕도 우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품 안에서 신음하는 이 여자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제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탐닉하며 저는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제 아래에서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아닌 진우,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묘한 정복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쾌락을 느꼈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이 든 성배는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고 우리는 그 독배를 끝까지 비워냈습니다. 새벽녘까지 이어진 행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듯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지영 씨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이기적인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잠든 그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거대한 죄책감의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아내를 안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고백들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30년 우정의 건물은 단 하룻밤의 정사로 무너져 내렸고 그 잔의 아래에는 추악한 불륜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 죄책감조차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주는 감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영 씨가 잠결에 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다시 살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면죄부이자 사형선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욕하고 민수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이 여자를 놓지 않겠다고.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도덕만이 아니었습니다. 50살 이진우라는 남자가 평생 쌓아온 인격과 자존심 그리고 친구와의 신뢰까지도 그 폭우 속에 모두 매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친구와 친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공유한 공범자이자 세상에 단둘뿐인 외로운 연인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태양은 2번 다시 밝게 빛나지 않을 것임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지영 씨라는 유일한 등불을 얻었으니까요. 그것이 설령 나를 태워 죽일 불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달렸습니다. 우리는 매주 2~3번씩 이촌동의 한 조용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텔방 문을 잠그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탄과 우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영 씨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민수 씨랑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기분 느낀 적 없어요. 오빠랑은 매 순간이 새로워요. 낮에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진우야,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좋은 일 있냐?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민수야. 내가 버린 내 아내, 내가 지금 매일 안고 있다는 삐뚤어진 보상 심리까지 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우리는 그 불륜의 늪이 주는 달콤함에 깊이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영 씨의 요구는 커졌습니다. 단순히 몸을 섞는 것을 넘어 제 일상을 점유하려 했죠. 오빠,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민수 씨한테 다 말하고 우리끼리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그 아내를 가로채 살 자신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이 좋았을 뿐 제 인생 전부를 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지영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날벼락을 맞은 듯 당황하다가 곧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민수의 분노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제 사무실로 민수가 들이닥친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진우 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0년 우정이 고작 이거였냐? 민수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고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친구의 피눈물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한순간에 추잡한 불륜으로 낙인 찍혔고 30년 동안 쌓아온 제 평판과 우정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저를 향해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너희 둘 평생 지옥에서 살아라. 절대 용서 안 한다. 지영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빠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숨길 거 없잖아요.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무서워졌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시작하는 사랑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영 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열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영 씨와도 민수와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결국 이혼했고 지영 씨는 딸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도 뜨겁게 타올랐던 사랑도 모두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는 텅 빈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춥고 고요합니다. 가끔 술에 취해 길을 걷다 보면 강남의 그 비 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만약 제가 민수의 외도를 못 본 척했다면, 만약 지영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을까요?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폐쇄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을 듣고 저를 비난하실 겁니다.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여자를 외면하지 못한 제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 그 대가는 죽음보다 무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